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편 집, 아내 집, 누구 집을 먼저 갈까? 명절 앞두고 이 문제로 다퉜다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평등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20, 30대 젊은 부부들은 남성 가족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명절 문화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정치하는 엄마들은 불평등한 명절 관행, 남녀가 뽑은 명절 성차별 이런 주제로 토크해 보겠습니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입니다만은 남편 집, 아내 집 누구 집을 먼저 갈까 이걸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분도 좀 이제 그 룰에 수긍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좀 이렇게 FM이신가요? 혹시 그 가풍이? 그러니까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 짐작 가는 대목은 있습니다. 네. 뭐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뭐 이렇게 예. 차례 지내고 설 명절 지내는 걸 좀 이렇게 정식으로 다 하시는가? 뭐 고향이 또 경북 안동이고 하다 보니까 예? 예, 더더욱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녀 겸상은 하세요. 그 본가 가시면. 제 어렸을 때는 안 하시고. 예. 전 저희 집 본관, 그러니까 저희 친정 본관 아직도 남녀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띠로리. 아닙니까? 그건 너무 문제 있는데. 거기도 안동은 아니시고. 저는 경북인데요. 고령인데 아직도 가면 엄마랑 그 언니들이랑은 다 부엌에서 밥 먹고요. 어르신들은 이게 지역색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서울에서 지금 살지만 또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나 서울, 경기 이런 데들은 좀 절충적이죠. 아니, 그렇죠. 저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주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요즘에 그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겸상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제가 이 얘기하면 아까 장하나 연주 띠로리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 근데 저도 40대인데 정말 지역마다 집안마다 분위기 다른 것 같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아까 얘기했던 올해는 시어머니 때 갔으면 내년에는 친정을 먼저 가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다행히 추석 설날 이렇게 두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그쵸. 뭐 남편 집 먼저, 한 번은 아내 집 먼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뭐 최근에는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네, 좀 그 명절을 우리 각자 모이지 말고 하자 이런 집들도 주변에서 저는 봤는데 저는 이거는 뭐 옳다 그르다 따라서 저는 개인 취향이 명절 때 한 번쯤 우리 자주 볼 일이 너무 없잖아요. 예, 이제는 뭐 다 예쁠 터지니까 예, 저는 예. 명절 때 한번 이렇게 오순도순 만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선호해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게 뭐 풍습이다 다 떠나서 그때 한번 보는 거 좋은데 그래도 이제 모였을 때 어쨌든 뭐 가사일이나 음식이나 설거지나 이런 일들을 좀 평등하게 분배하는 거랑 또 아까처럼 이제 그 조상이 남편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조상은 효도는 내 조상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 원래 효도는 셀프예요. 좀 그래가지고 네 요새 이런 고민? 그러니까 네. 뭔가 울그락불그락 하는 경우들, 얼굴 붉히는 경우들이 있죠. 하고. 아니,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그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뭐 그런 통계 자료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놀랐어요. 제가 그거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명절 끝나고 급증하는 게 아니라 이 이혼 건수가 여름 휴가 때 많이 발생한대요. 근데 그게 추석 명절 끝에 이제 법원에 신고 들어가는 건수가 여름 거랑 합쳐져서 네, 시기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는 하던데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홈쇼핑이라는 친구가 추석 명절 후에 여성들 이렇게 구매가 되게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할 때 남편들이 이제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보상해주는 보상 심리로 물건을 사서 대충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일단 두 분은 어떠십니까? 장하나 의원은 한 번씩 이렇게 네, 합니까?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게 다행이라면 생각하는데 이거 저희 시부모님은 되게 그냥 저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프리하게 특별히 지지? 네 그게 보면 주변의 다른 가정보다 너무 좋은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집에서 어떻게 하냐 아까 뭐 겸상도 있지만 그런 거 있죠. 저는 이미 그런 문화를 모르지 않아요. 40대만 됐으면 다 보고 자랐고 겪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딸이 4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한테 명절에 어떻게 모여 있어. 근데 여성들은 분주하게 일하고 남성들은 좀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딸 아이한테 보여주기 싫은 마음은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가 일하기 싫어 이거랑 좀 달라요. 맞아요. 우리 딸 아들들도 이렇게 사는 건 뭔가 부조리하다는 느낌들. 뭐 어쨌든 네. 그거는 뭐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일하는 문제는 남편 집 아내 집 누구 어디 먼저 가냐. 네. 지금 장하나 의원 집처럼 시댁에서 쿨하게 그렇게 해라 니네 원하는 대로. 혹은 또 남편이 그럽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한 경우는 어때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겸상도 안 하는 집에서 살다가 저희 시댁은 제사도 안 지내거든요. 오히려. 예, 저희는 조조 할인 영화를 보러 가고 이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는 있는 집에서 없는 집으로 넘어온 거죠. 그때는 전 아가씨였으니까 특히나 이제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제 후배들 보면 딸만 있는 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는 며느리로 다 딸들이 가고 난 못 보니까 결혼 전에 합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 때는 그 시댁을 가고 설에는 우리 집을 먼저 간다. 그리고 그냥 쭉 거기서 보낸다.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 들어가서 나중에 수정하려 그러면 수정이 안 돼요. 아 결혼 전에 그 합의를 해라. 방송도 출연료는 원래 방송 들어가기 전에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똑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생활로 들어가면 그때는 사소한 문제가 근본을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혼을 하면서 딸밖에 없는 집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추석에는 뭐 우리 집 남양주는 우리 본가에 가고 그 이제 설에는 처가에 가서 그냥 쭉 보낸다. 아, 그 솔루션 좋네요. 결혼 전에 합의를 해라.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 이해가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어려워서 사전에 합의를 보는 것도 예, 방법이에요. 어쨌든 두 분은 현명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요. 두 분처럼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가 힘들죠. 아유, 왜냐하면 그럼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뭐 시부모님한테 말해서 이러면 정말 분란만 되고 저는 남성분들 특히 같은 젊은 20대, 30대, 40대 예. 젊은 세대 남성들이 맞아요. 생각해봐. 그럼 남성, 여성이 요새 다 평등하다 그러고 사회 진출, 뭐 학력 이런 것들도 다 평등해지는데 과연 내가 남자라고 우리 집만 계속 끌고 오는 게 맞나 생각해 보시고 맞아요. 그 중에 혹시 그래 내가 좀 여성이라면 부당하다고 느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이 사실은 말을 꺼내주는 게 좋아요. 당장에 되진 않더라도 그걸 부인한테 너 각개전투해 이게 아니라 뭐 어머니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한 해 두 해 해가지고 좀 슬금슬금 바꿔주시면 남성 청취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런 제안을 드려봐요. 예.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가요, 명절 때. 자꾸 싸우니까 아이고.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아예 차라리 아무 데도 가지 말자. 난 저런 게 좀 싫더라고요. 네, 요새.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 정도는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두 사람이 갔다 오면 양쪽 집한테 자꾸 싸우니까 안 가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명절에 꼭 정이 좀 가서 없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평소에 만나서 그냥 갈 때는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예스앱으로 이정희님께서 이런 얘기 좋네요. 결혼 전에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결혼하면 남자들은 갑자기 효자가 된다. 얘기 좀 해봐봐요.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고? 난 이 순간에 이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결혼 전에도 재미지다. 그랬냐고. 재미지다. 네. 그래요. 저는 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게 이제 평소에 꼭 명절 때 아니라도 이제 시댁 그러니까 시가와 처가와 그 용돈 드리는 액수에 대해서도 아, 그건 같이 해야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건 똑같이 해야 근데 됩니다. 외벌이 아니, 맞벌이일 때 있잖아요. 그거 갖고 빈정상한 집을 제가 주변에서 봐가지고 진짜 똑같이 아유 그거 너무 너무 하시고. 진짜 그게 뭐야. 아니, 아니, 근데 그게 남자분들이 조금 그러신 게 그냥 처가에 10% 더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아내가 당연히 시댁이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10%만 내 용돈에서 3만 원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쓱 밀어봐봐요. 3.3. 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나운서였으니까 행사를 가잖아요. 가면 흰 봉투 안에 출연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냉면 사드시라고 봉투에다가 진짜 몇만 원 넣어가지고 어머니 냉면 사 먹어. 그리고 제가 용돈을 드리거든요. 그럼 만사편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돈이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예. 그냥 그 취향을 챙겨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똑같이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이현경 의원은 차라리 조금 더 드려라. 아, 저같이. 처가에 조금- 그러면 그, 서로. 아내 되는 네. 분이 더 잘할 것이다. 예. 저는 요런 팁을 똑같이, 겉으로 똑같이 드리고, 안 걸리게 몰래 드려라.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는 많아요. 남자분들이 자기
아니 안 걸리게 어느 쪽에 시어머니한테 어느 쪽이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아이, 네. 공개적으로 10%만 더 해보라니까요.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그 싸우는 원인 중 하나가 누구 먼저 집에 먼저 갈 거냐 이것도 있습니다만 명절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 가사 노동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뭐 90% 이상을 뭐 100%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100%가 여성들이 다 하는 경우인데 일단은 팟빵 앱으로 체리블루님께서 허리가 부러져도 좋으니 허리가 부러지게 설거지해도 좋으니 시댁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 안에는 꼭 시집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뭐라고요?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니 근데 가셔서 부러지지 않는 대로 가세요. 왜 부러지는 대로 가세요? 예. 먼저 가는 사람일수록 안 부러진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예.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또 이제 젊은 그 20, 30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집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 둘만 사는 집에서는 안 그런데. 네, 반반 나눠서 사는데 이제 명절 때 가면은 남의 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집 올 때까지 이제 가잖아요, 명절에 큰 집에. 그러면 진짜 술상 밥상 보다가 하루가 다 가요. 예. 오빠들이 안주 갖고 와.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먹고 설거지하고 먹고 그렇죠. 설거지하고 중간중간 간식하고 오빠들도 술 많이 드시니까 그거 안주 심부름하다 끝났었어요. 또 손님 들어오면 상 또 네. 새로 쳐야 되고. 그냥 그놈의 전이 몇 번 프라이팬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저희는 이제 제사 음식을 안 하니까 뭘 해 먹었으면 좋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만두 빚어 먹자.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빚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남자들이 앉아서 만두를 빚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아니면 저는 시누이들이 좀 나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제사 음식도 제가 뭐 홍동백서 뭐 이런 원칙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래요. 있는 만큼 소박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아니니까 그 집안의 가풍으로 만들면 되는데 어른들이 좀 어떻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아는 남자분은 자기 아내가 너무 고생하니까 3년을 시위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설거지할 때 못 들어오게 들어가 설거지하고 밥 차릴 때 같이 차리고 3년을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보기가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조금 분란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분란이 있어도 영원히 볼 가족이니까 저는 힘들면 힘든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그 여성분들이 다 일을 하고 그럼 이제 명절 끝나고 돌아온 차 안에서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터지잖아요. 예, 특히 이제 여기도 우리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식구들 왜 그래? 이런 단어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장 의원은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명절 때 모여가지고 오순도순 한번 보는 게 더 좋은데 그때 만나서 누구는 일하고 안 하고 뭐 하고 이러면 사실 만나는 취지가 없는 거고 사실 정말 가족들에게 좋은 명절이고 만남이 되려면 정말 뭐 아까 시아버님 같이 만두 빚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같이 좋은 하는 게.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치우고 뭐 그런 거죠. 솔직히 뭐. 요즘에 반조리 음식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해 먹지 말고 저는 시켜. 아니 간단하게 슈퍼 가서 반조리 음식 끓이기만 하면 다 돼요. 그런 걸로 가사노동의 시간을 좀 줄이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시간을 좀 같이 줄이고. 얘기하고 그럼요. 그러고. 요즘 전도요. 이거 다 장바다가 까서 이렇게 만들려면 네, 시간 있습니다.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반조리로 된 거 있어요. 데워서 먹어도 예, 맛있거든요. 있어요. 예, 저는 제사상 차림 배달되는 데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 남편분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더라도 어른들을 어떻게 어르신들이. 설득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걸 뭐 어른들을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길 수도 없는 문제고. 한 번은 넘어야 돼요. 저는 한번 넘어야 될 산이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였거든요. 근데 그게 타협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개화하고 계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시기 조금씩, 때문에 예, 그렇죠. 조금 예. 분란이 있더라도 그건 한 번은 근데 이제 아까 장하나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자분들 총대를 좀 매주시는 게 좋긴 하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네. 아까 고부 갈등 이런 것들도 우리 얘기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가 잘했어, 뭐 시부모님이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늘 보면 자기 가족 일인데 그리고 자기를 매개로 생긴 사실 관계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잖아요. 모른 늘 척해. 제3자처럼 이렇게 뭐 남의 중립 집에 같은 왔어. 소리 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 그게 문제인 모른 것 척이 같아요. 아니고요. 도망입니다. 회피. 그러니까 예. 그러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하루 이틀 보고 말 사이가 아니고 진짜 뭐 그러니까 이걸 제 몇십 말이요. 년 갈 사이고 예, 이런 관계로 생각하면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는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돌아가실 때, 치매 걸려 돌아가실 때까지 수발을 했는데,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4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제일 후회하는 사람이 모신 사람이에요. 서로 상처가 많아서. 근데, 저희가 고민을 하던 순간에 한 번 얘기를 하면 그게 조금씩은 편해지거든요. 근데 어른들을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입을 다물다 보면 40년 묵혀져서 서로에게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가정의 평화도 되게 중요하고 명절 때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한 번씩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구성원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네. 요새는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예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어린아이들한테 전부치라고는 안 하니까 여성이지만 어릴 때 별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차를 못 느꼈는데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약간 제가 빡 이렇게 여자들은 못하잖아요. 어릴 때. 네, 맞아요. 뭐지 이게? 내가 아니 왜 다 자기 조상한테 절을 하고 있는데 여성은 거기에 이제 그 음식들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올리는 것도 못하잖아요. 네, 아예 그랬을 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저도 딸 엄마고 다음 세상에는 그냥 다 같이 절하고 다 같이 사랑하고 다 같이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네. 가사분담에 남편분들이 올 때 그 아내의 그 언어에 시달리시느니 저는 그냥 설거지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그렇기도 하고. 그게 그러니까 다 같이 설거지를 하면 시어머님도 별 말씀 못 하시거든요. 작가님. 하고 싶어요, 저도. 하세요. 순서 놓고 번호 놓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면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세요. 저는 그거 추천드립니다. 뭐 어쨌든 차라리, 지금 네. 하기 어려우시다고 해도 이제 이 작가님도 이후에 우리 아이들 세대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때 이제 다 우리 어르신들의 제일 어른으로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이러지 말고 평등하게 하자고 그때라도 해주시면 아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제작진도 왜 쉬운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는 해요, 둘이 있을 때는. 그치.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하면 그 어른들하고 또 자식들한테 분란이 생긴다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풍 때문에 네. 남자분들이 그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그렇죠.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남편분들이 한번 넘어줘야 돼요. 아내와 함께할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내와 시댁 식구들의 간극을 벌리는 거예요. 분란이 없는 게 아니라 분란이 쌓이는 거잖아요. 한 번은 웃으면서 아버지, 우린 이번에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면 그 길이 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깨기만. 이렇게 이 작가님이나 이렇게 본가 이런 데는 며느리들도 딸들도 절 안 하는 건 여전히 아니요, 지금 해요. 지금 저희는 여전히 안 해요. 10여 년 전부터 그 절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뒤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 요즘에 추석이나 설 때 그 차례 안 지내고 해외여행 가족끼리 가는 사람 맞아요. 많잖아요. 이번에도 뭐 사상 최대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네, 맞아요. 명절 재산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네. 그렇게 해도 큰아버지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되고 이렇게. 그렇죠. 조상님하고의 관계도 네.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네. 우스개가 아니라 정말 그게 중요한 사람들은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봐요. 뭐 저희 아버지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때까지다 재산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며느리 볼 나이가 되면 그거 이제 당연히 아들도 같이 보게 들어오고 저도 들어가고 네. 하겠지요. 근데 그거 지금의 어떤 과도기가 아닐까. 그 금기를 못 깨시는군요. 혹시 그렇죠. 이 작가님은 여자 형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결혼 안 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럴 때 저는 남동생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저희 친정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좋은 시어머니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며느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시댁에서. 그럴 때는 시누이나 뭐 도련님들이나 이렇게 좀 도와주면 사실 훨씬 더 수월하긴 하죠. 왜냐면 그 며느리가 얘기하면 또 대바라졌다, 네, 벌어졌다 그렇죠. 이런 소리가 당연히 네.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엄마한테는 서로 이렇게 약간 언성이 높아져도 딸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도와주면 아무래도 며느리들이 좀 편하죠. 여기 네. 1797님도 그런 얘기 해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며느리들이 부모가 될 건데 그때는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분도 계시고 또 분은 1740님 한국의 명절은 21세기 여성이 19세기로 돌아가 학대당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0936님 같은 경우에는 명절마다 갈등을 조장한다 방송이 여자들 음식하느라 네. 힘든데 남자들도 벌초하고 뭐 이러느라 힘들다. 그럼 뭐 이렇게. 바꿔볼까요? 예. 바꿀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과거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더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명절이 그 들뜨고 좋아야 기분 좋은 날이 아니게 됐어요 지금은. 맞아요. 네. 네. 그 점이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뭐 벌초 얘기 나오고 운전 얘기 나오거든요. 운전 얘기 운전 나오죠. 얘기하다. 근데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다가 아니에요. 여성들이 나만 막 일을 너무 힘들게 아니라 아까 같이 뭐 절을 못 한다던가 뭔가 그 지금의 가치가 불평등한 부딪히는 관계가 네, 그 힘든 뭐 전부치는 여기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모여 기쁘고 되게 즐겁고 맞아요. 한판 놀아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이제 아무도 즐기지 않게 되니까 저는 근데 그 대안으로 그럼 우리 만나지만 하는 거가 저는 좀 쓸쓸해요. 그렇죠. 되게 사실 좀 요즘에는 쓸쓸- 그렇게 안 하면 1년에 2번도 보기 어려우니까. 만나서 다 좋으면 좋은데. 역기성은 어떻습니까? 이 역기성은 이제 많이 늘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여기서. 잘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교통도 예. 혼잡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게 저희는 이제 집 친정이 부산인데 3남매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놀러 가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차비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세 가족이 다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올해는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러니까 신기한 게 많잖아요. 저희 친정이 있는 데보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신만 훼손하지 않으면 서로 구성원들이 편리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얘기 있잖아요. 조상을 열심히 돌봐서 매년 차례 지내고 성묘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국내에서 하고 있고 네. 조상 안 모시는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이 뭐지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인터넷에. 그리고 조상 안 모셔도 잘 이렇게 지낸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에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이 이어폰을 꼭 잘 챙겨서 가야 된대요. 얘기를 안 들으려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덜 하셨으면. 돈. 네,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취직을 했다더라. 비교. 네. 취업, 결혼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사촌 오빠가 어느 날 저한테 어른들이 돈 얘기를 안 하는 명절이었으면 좋겠다고 저 어렸을 때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돈을 많이 벌 거고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건지 얘기를 안 하는 명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저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근데 청취자 댓글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폭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남녀 대결로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유, 그럼요. 예,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 작가님 거짓말쟁이 설거지 하고 싶대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누굴까요? 저도 가끔은 합니다. 예. 그 해외여행 얘기도 했고 했습니다만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건상 또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는 차례는 좀 제사는 빼고 여행 가는 거 국내 여행이라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럼요. 그렇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부모님들 설득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이제 제가 시댁에 제사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뭘 하냐고 보면 주로 이제 와상들이에요. 누워서 칼모로 누워서 TV 보는 아니면 놀이를 하는 뭐 이런 사실 놀이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가족끼리 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추석 영화 보러 많이 가는데 저 한 번은 추석 때 조조를 보러 갔는데 한 가족이 모두 와서 아침 식사를 햄버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도 이제 바깥에 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4958님 좋은 얘기 주어주신 것 같은데 59세 남자입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내한테 존경받고 삽니다. 시댁 처가일로 티격태격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모보다 부부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예, 부부하고 대화하라고 이렇게 했네요. 예. 네. 예. 이 말도 맞는 것 같네요. 부부가 가장 우선인 지난주에 것이죠. 대화 해보신다더니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가 그 책 말씀드렸는데. 아, 까먹었네요. 네. 제가 늘 한 새벽 3시쯤에 들어가서 아이고 대화하시는 대화 게 시간이 잘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 명절 때 오랫동안 이제 같이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하시겠네요. 예. 하겠습니다. 그 또 이런 인터넷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기부스 가짜 기부스가 그건 너무 종편이다. 그건 너무 있긴 있지만 너무 희소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아 정말요? 상상 좋아요. 네. 그래요. 그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이건 뭐 명절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요즘에 인터넷에 핫합니다.
그 이제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 아, 맞아요. 예, 가족들 간의 호칭. 근데 이게 남녀 차별성을 많이 띠고 있다. 결국은 남성 위주로 호칭을 부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뭐 바꾸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꽤 오랫동안 내려줬던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좀 회의적인데. 그러게 이게 뭐 어디 뭐 이거는 정말 법률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정치로 되는 거 아니고. 근데 일단은 그 시댁 처가 이거부터가 왜 어디는 댁이고 어디는 집이냐 이 말도 있고 또 그러네요. 외가라는 거에 외자가 바깥에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얘기가 계속 되는데 뭐 그냥 저의 사례 얘기하면 그 뭐 도련님 또는 서방님 저희 남편의 남동생한테 예. 안 그러고 이제 그 뭐라고 부르지? 실명 누구누구 씨하고 또 우리 남편의 남동생의 부인 되시는 분한테도 그냥 누구누구 씨 그냥 다 똑같이? 네 하고 그냥 서로 다 상호 존대하고 뭐 형님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좋죠. 그냥 너무 네 거기에 뭐 누구님 안 되고 그래 좋은데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들도 너무 그 뭐 상상도 못한 그런 얘기를 있죠. 꺼내기도 힘들어한다는 분들도 맞아요. 주변에 되게 많고. 저는 사실 그 방금 장한 의원이 했던 것들 호칭, 평등 호칭. 네. 좋은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저 와이프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아하.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분들 네. 호칭으로 따지면 제가 형님이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쵸. 근데 다들 나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 하거든요.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게 호칭을 정확하게 다 아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장하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은 방법인 사실 것 이거는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률로 아니면 되는 못 게 바꿉니다. 아니니까. 오랫동안 전통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각자 가정에서 한번 이거는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게 그러게요. 좋잖아요. 그 도련님 아가씨가 제일 어색하잖아요. 우리 결혼하고 나면 네. 되게 안 쓰는 말이고 평소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아직 뭐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왠지 착한 며느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바깥에서 일을 할 때랑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댓글창도 폭발했고 우리 이야기도 화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예 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 할까요?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호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얘기부터 해봅시다. 곧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 화제입니다. 예.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좋다 작품이 이렇게 네. 지금 벌써부터 입소문이 퍼진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 암수살인의 사실 그 배경이 암수 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범죄가 발생했어도 수사기관이 모르거나 또는 인지해도 용의자의 신원 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범죄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건이고. 그러니까 뭐 수컷 암컷 할 때 그 암수가 아니고 그렇죠. 숨어 있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성범죄 같이 피해자가 신고하기 좀 꺼려하거나 또는 마약범죄 같이 본인이 범죄자면서 또 피해자면서 또 가해자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배경으로 했던 작품이고 김태균 감독의 작품이고요. 잘 아시는 이제 김윤석 씨, 주지훈 씨 두 사람이 아주 열연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 이제 암수살인에서 총 7명을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살인범 강태호 주지훈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형사 김형민, 김윤석 씨가 이 사실을 이제 밝혀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예. 그런데 영화 시사 이후에 언론 및 평단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외에서도 벌써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예, 제3회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 그리고 제7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제13회 파리 한국영화제, 제6회 브뤼셀 한국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암수살인 지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고 하는데 예. 왜 그렇습니까? 요게 이제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이 영화가 그럼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암수 범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왔죠. 그러다 보니까 박진영 씨라는 가명인데요. 이분이 암수 살인의 예고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피해자 여동생이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고 영화 때문에 가족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뭐 범죄 수법 이런 것들이 그 피해자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지금 떠오른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제작진에서 피해 유족들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구하지 않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 사전에 좀 협의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과정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가족과 소통이 부족했다. 사과를 제작진이 일단 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피해자 측의 고통을 좀 이해를 하고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소송을 낸 상태고 앞으로 법적인 처분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비슷한 사례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있었고 또 TV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먼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다른 얘기 해봅시다. 여배우 숙소 몰카 이건 또 뭡니까? 네, 아직 방송은 전인데요. 11월에 방송 예정인 이제 해외에서 촬영을 하는 국경 없는 포차라는 한 케이블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배우 신세경 씨와 에이핑크 윤보미 씨의 방에서 이제 휴대용 보조 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신세경 씨가 그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시간 만에 그걸 발견을 했다고 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 안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상태였긴 했는데요. 일단 그걸 설치한 이제 A 씨는 경찰 조사를 밝혔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스텝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네. 촬영 스텝 중에 한 명이었고요. 방송사 직원은 아니고 외주 업체. 네. 그럼 여배우 방에 몰카를 설치해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형태 이제 뭐 그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모르는 그냥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몰래카메라 형태였다고요. 그냥 보조 배터리 형태로.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방송사 측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 좀 악의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예. 그 윤보미 씨 또 신세경 씨 두 분 다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촬영이 잘 될까요? 우선 그 촬영은 막바지 촬영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그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놀란 상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를 가더라도 뭐가 그 좀 낯선 것이 있으면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방송국에서도 네. 화장실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 화장실은 절대 안 쓴다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급하더라도 다른 건물로 들어가겠다는. 야. 그래서 실제로 표정이 지금 그렇죠?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네, 청소하시는 분들이 몰카 그 변기에서 체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은 야 저런 걸 다 하네라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물가 피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너무 또 소방망이 처벌이어서 그렇죠. 기선을 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처벌도 좀 법을 강화돼야 될 것 개정해서 같습니다. 강화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 뭐 음모론도 돌더라고요. 지금 이 작품이랄까요?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뭐.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뭐 이렇게. 노이즈가 확실히 되기는 했는데, 네.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벌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수 겸 배우죠. 임창정 씨가 오랜만에 신곡을 들고 나왔는데, 김하진 기자 인터뷰 했습니까? 네, 이번에 신곡 제목이 좀 긴데요.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긴데. 요즘 최근에 예능에 임창정 씨가 좀 나오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네, 신곡을 발표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다 보니까 발라드의 계절이 확실히 왔는지 임창정 씨가 이 곡을 발표하고 음원 차트 2위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위는 누군데요? 1위는 로이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지난주. 우리 아. 그만하자라는 곡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덕택이 1위를 하고 있군요. 그렇군요. 네. 뉴스 정면 승부가 1위, 2위 계속 소개를 하는군요. 아, 그렇네요. 네. 대단한 이 또 가요 프로로서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네요. 또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맞아요. 가요 프로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그대를 사랑하기 힘들다 이런 견해가 많은데 참 그 반대로 아마 사랑해달라 많은 분들을 여러 가지고 이렇게 한 게 방금 아니에요. 하신 말씀 제가 남태호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하루라도. 그대를 사랑하기 힘들다. 네. 아, 예. 그 뭐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맞을 겁니다. 예. 피차일반입니다. 예. 근데 임창정 씨는 요즘에 제주도 있습니까? 네, 제주도로 이사를 해서 아, 연예인들이 제주도로 많이 가는군요. 네, 그러네요.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해요. 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음악 작업실도 만들어서 그 작업실을 만들고 처음 만든 곡이 이 하그사입니다. 아, 특히 가수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이정 씨도 그러고. 저 아무래도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려면 어차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지만 가수들은 음악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좀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서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든 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제주도에 가면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작업하는 동안은 좀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야, 저도 부담이 되네요. 언젠가 또 제주도로 가야 됩니까? 왜요? 다들 가네요, 보니까. 가수들은 좀 네. 성공하면 가네요, 보니까. 네. 저도 어차피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미운 50대라고 지난주에 네. 본인이 그렇죠. 일부에서 뭐 물가에 내놓은 50대다 뭐 이런 얘기. 국가에 대한 50대. 늘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배 양성도 한다고요? 네, 임창정 씨가? 내년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제2의 임창정을 좀 제대로 찾고 싶다고 하면서요. 임창정 씨가 사실 지금 시대에 자신이 태어났으면 오디션을 보다가 지쳐서 그냥 순댓국집을 하는 노래 잘하는 사장님이 됐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 자신을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임창정이 나왔다고 하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요즘에 그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네. 임창정 씨처럼 이렇게 개성 강한 사람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는 다 잘하는데 노래 다 자신만의 잘하는데, 예. 이렇게 딱 색깔이 있는 가수는 조금 보기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어느덧 이번 앨범이 14집이라고 하니까 네. 데뷔한 지 꽤 오래됐네요. 네, 가수로는 1995년에 데뷔를 해서 뭐 여러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가수죠. 그래서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가수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또 정말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이미 나에게로 그때 또다시 날 닮은 너 슬픈 혼잣말 소주 한 잔. 네. 뭐 특히 소주 한 잔은 노래방에서 상당히 특히 남성들이 많이 부르는 네. 술 한 잔 드시고. 맞아요. 아, 예. 남태우 씨는 임창정 씨 노래 중에 애창곡 있습니까? 임창정 씨 노래를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애창곡은 크게 없습니다. 그 소주 한 잔 같은 경우도 지하신가요? 술 한 잔 해요. 네. 그 노래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뭐 늑대와 춤을 이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뭐 싹 임창정 씨 노래를 자주 부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들을 기회를 드렸는데 잘 모른다니까, 그러면. 아, 노래는 제가 어차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 곡 할까요? 아니요. 예. 잘 모른다면서요. 아니, 꼭 임창정 씨 노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임창정 얘기하니까 임창정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노래 하면 어떻게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맥락이 어긋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할 누구 수 노래 있죠. 하시려고요? 임창정 씨의 신곡은 제가 엄청나게 축하드리고요. 네, 누구 노래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다른 노래를 한 곡. 그래, 누구 노래 하시려고? 어제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초석을 다진 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백두산 관련 노래를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부 우리 마칠 때 그때 마지막에 엔딩곡으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제가 부르긴 합니까? 아, 그럼요. 기회를 드리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그 남태우 씨 노래를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작가님이 진행을 잘 하시는 게 끝까지 듣게 하려고 저를 끝에 이제 노래를 시키는 아주 그 교묘한 진행이네요. 똑똑하시군요. 예, 그 정도는 저도 알지요. 예. 참네. 그래, 배우로서도 활약하고 있는데 배우로 계획은 없답니까? 네, 배우로서는 우선 영화는 좀 당분간 쉬겠다고 했고요. 지금 직접 제주도에서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작에 참여를 하면서 시나리오도 쓰고 출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드라마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배우로 나온 영화들이 그 성공한 게 없죠? 네, 뭐 본인도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게 좀 활약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신의 제목인 소주 한 잔 이런 걸로 주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팬들을 만나서 음반을 내기 전에 팬들에게 미리 들려주고 반응도 좀 살피고 그러는 또 작은 팬미팅 같은 것도 열고 있다고 해요. 네. 예, 임창정 씨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내가 임창정 씨가 그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하는 거 안 따왔습니까? 네, 저번 주에 보니까 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안 좋아합니다. 이 작가님이 그래서 여성 가수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임창정 씨 제가 또 한 두 번 만나서 소주 한잔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요. 다음 주제. 그럼 다음 주는 그 아이돌 여성 가수로 네,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자, 아이돌 얘기 나왔으니까 이맘때쯤 항상 명절 때쯤에 하는 게 있죠. 아육대. 네.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줄여서 아육대. 아육대. 예. 이게 벌써 8년째 돼가지고 예전에 명절 때 우리가 TV 앞에 모여 앉아서 민속씨름 보는 것처럼 그렇죠. 다들 이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팬덤이 있는 아이돌 팬들은 꼭 챙겨보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아이돌이 이제는 노래, 네. 그 다음에 댄스, 이제 운동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미리 준비한다고도 하대요. 네, 미리 이제 아무래도 예능에는 좀 인지도가 쌓인 상태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육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갓 데뷔한 신인들도 나갈 수가 있어서 일단 1등을 하면은 카메라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같은 것도 한 달, 2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아이고.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것도 신설된 그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로빅도 팀별로 이제 운동회 준비하듯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시사평론가 영화배우 남태우 씨. 네. 자, 이번 질문은 시사평론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이돌 특히 여성 그룹들이 네. 10대 때 왜 중반부터 이렇게 막 준비하잖아요. 네. 5년, 6년, 뭐 심지어는 8년씩이 준비하는데도 네. 잘 되는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을 계속 겪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 10대의 여성들이 네. 꿈을 이 아이돌로 키우면서 막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괜찮은 그런 일인가 싶어요. 어떠세요? 많이 아쉽죠. 굉장히 이제 그 또래 문화를 익히지 못하고 그 젊은 시절을 또 보낸다는 것은 또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건강한 삶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약점이 있고 또 우리가 스포츠도 엘리트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막대한 뭐 부와 명예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건 맞지만 이걸 무슨 뭐 정말 국가대표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조련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류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임창정 씨나 싸이 씨나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도 그런 형태의 아이돌 육성 방식 저는 좀 내추럴하게 그래서 세계 1등하고 이게 자랑스러운 거지 뭐 아주 큰 뭐 기획사에서 집중적으로 5년 10년씩 육성해가지고 그 정말 그 1000회 하나 1000회 하나인데 나머지 친구들은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것만 하다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제가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문화를 우리가 조장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고려를 해서 조금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이돌 연습하는 거 막 찍고 가고 다큐멘터리를 그러거든요. 네. 신기한 일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과연 이렇게 집중 조련하는 게 몇 년 네.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잘하는 10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학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오랫동안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성공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성공 확률이 너무 낮고. 낮죠. 아주 낮죠.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하러 가는 게 공부라는 게 확률이 가장 높은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나마 쉽죠. 아주 쉽죠.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제 입장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스포츠도 아시다시피 해외 선수들 보십시오. 뭐 금메달을 땄는데 직업이 군인이라든지 뭐 직업이 의사라든지 평소에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굉장히 그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번에 백령 논란도 있었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엘리트 체육하는 것. 이게 또 언젠가 메달 수에만 집착하는 이런 문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이젠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배우보다 시사평론가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좀 낫습니까? 영화는 많이 안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솔직히 본 게 없어요. 영화로 반드시 보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사이 있었던 폭행 사건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논란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김하진 기자가 구하라 씨 경찰 출석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18일에 이제 구하라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요. 지금도 지금 두 양측의 입장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하라 씨 측에서 좀 이제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요. 일단 전 남자친구인 A 씨 측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쌍방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재판정에서 갈려질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구하라 씨와 같은 그룹 멤버였었죠. 카라입니까? 네, 예. 카라의 강지영 씨죠. 네. 강지현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팝콘 사진 올려가지고 예. 젊은 친구들이 고소하다 할 때 팝콘 사진 올리잖아요. 예. 네, 뭔가를 재미있게 흥미롭게 바라보고 싶을 때. 네. 그래서 그 사진 올려가지고 두 사람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네. 이런 일 벌어지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올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사진이 팝콘을 갓 튀기고 있는 그 과정을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카라가 굉장히 조명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지영 씨가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네티즌들이 추측을 한 건데 강지영 씨 측 입장은 억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하라 씨와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타이밍이 그럼 그렇게 교묘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그게? 네, 좀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악의가 없이 올린 사진이라고 해도. 네. 근데 뭐 다른 설명도 없이 딱 그 팝콘 사진만 올려서 네.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죠. 예. 팝콘 각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팝콘 먹으면서 야 흥미거리 재밌는 일 있네. 그렇지. 슬슬 구경이나 해볼까. 그런 의미로. 완전 조롱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연예인들이 인스타나 이런 걸 할 때 모든 사회적 파장 고려하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공교롭게 누가 봐도 오해를 살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네. 예, 그리고 아까 약속했던 남태우 씨의 노래를 우리 연애할까요 끝내면서 에코로 좀 깔아주세요, 제작진. 쓱 들어가면서 네. 끝내는 걸로 합시다.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들어오세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과 꿀추석 보내십시오.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신선한 결의의 숨소리 살아 뛰는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만주벌판 말을 달리던 투사들의 마음의 고향. 네,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정규 방송은 쉽니다. 다만 25일 하루 오후 5시 10분부터 7시까지 추석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절에 싸우지 마시고 가족끼리 더더욱 화목해지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명절 지나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